안녕하세요. 그동안 삼성 파운드리 사업 강화에 따른 수혜주를 한 번씩 훑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해서 분야는 바로 OSAT,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분야입니다. 이 OSAT라는 건 Outsourced Semiconductor Assembly and Test. 한마디로 반도체를 외주를 주는 건데 어떤 일을 외주를 주냐? 어셈블리, 조립하는 거. 그 다음에 테스트, 시험하는 거를 외주를 준다는 거예요. 어셈블리라는 건 이거는 조립을 한다, 싼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반도체를 패키징,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패키징을 하는 단계인 거고, 이게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마지막 시험을 하는 단계를 외주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패키징이 뭐냐? 반도체를 메인 기판에 전기 신호 연결합니다.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그려가지고 그 회로를 제대로 만들어 놓았으면 그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거기 메인 기판에다가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패키징이고요. 이 작업을 함으로써 외부 충격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사실은 열이 많이 나요. 그리고 반도체라는 것도 이 열 방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이 패키징 구조에 따라서 온도를 조절하는 일을 하고 있죠. 열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컴퓨터 조립할 때 보면은 CPU 위에다가 팬을 따로 달죠.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이다 보니까 그 열을 빼내지 않으면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팬을 많이 달게 되는데, 요즘 그래픽카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도체에서 테스트는 뭐냐? 두 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은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찍어내는 것까지는 전공정이에요. 그거는 파운드리가 할 일이죠. 그러면은 다 찍어낸 다음에 웨이퍼 테스트부터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거예요. 웨이퍼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전공정을 다하는 파운드리가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일단은 웨이퍼의 회로도가 잘 찍혔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웨이퍼 테스트라고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반도체 칩들을 잘라내서 완료 후에 패키징을 하고, 그 다음에 패키징이 끝나고 나면은 패키징이 제대로 되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웨이퍼에다 회로를 찍어낸 다음에 회로가 제대로 찍혔나 테스트가 웨이퍼 테스트. 그게 끝나고 나면은 패키징, 제품화를 시키고 그게 멀쩡하게 작동을 하는지 하는 게 테스트라는 게 패키징 테스트, 두 번째 테스트고요. 이게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해지니까 불량이 나올 확률이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불량을 가지고 미세한 공정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생산 단가에 포함이 되는데, 일찌감치 불량을 걸러내서 멀쩡한 제품을 더 많이 만들게끔 하는 그 과정을 잘할수록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점점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공정이 복잡해지고 미세해질수록 테스트가 옛날에 비해서 전문 영역이 돼가고 있어요. 이 과정은 바로 여기서 웨이퍼 제조에서부터 지금 웨이퍼 검사 직전 마무리되는 것까지가 전공정이라고 그러면, 후공정은 이 전공정이 마무리가 되고 나서부터 테스트, 그 다음에 패키징, 다시 패키지된 완제품 테스트 까지 하는 게 바로 후공정을 얘기를 합니다.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회로를 찍어내는 데 집중을 하기 때문에 디자인은 팹리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을 받아가지고 주문은 DSP에서 하고, 그 다음에 찍어낸 다음에 테스트를 내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전문성이랑 그 다음에 설비 문제들 때문에 외부 전문 테스트 업체들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의 어떤 테스트 방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응용 분야가 많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테스트 업체가 테스트를 외주에 많이 맡기고 있는데, 이 DSP에서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 데도 있지만 DSP에서 테스트의 최종 어떤 검수는 할 수 있어도 테스트 그 장비라든가 어떤 그 시설이 다 갖춰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기존 파운더리 업체의 테스트 협력 업체들이랑 좀 연합을 할 확률이 훨씬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점점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항상 지금 삼성이 TSMC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TSMC가 결국은 최종적인 목표이자 경쟁자인데, 파운더리에서 이 TSMC의 가장 강점이 바로 반도체 생태계가 모두 이렇게 구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테스트 업체도 이제 협력 업체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전 세계 그 OSAT 지금 랭킹이에요. 2020년 3분기 기준인데, 지금 이 빨간색의 업체들이 뭐냐면 대만 업체입니다.
한국 업체는 지금 엠코 하나인데 엠코가 비상장이죠. 한마디로 지금 이 OSAT 시장은 대만이 다 점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런 마크가 되지 않은 이 세 개의 업체는 중국 업체예요. TSMC가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도 워낙 반도체 소비량이 많으니까 직접 OSAT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 갖춰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삼성도 결국은 그걸 바랄 거고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성장에 따라서 OSAT 업체의 성장이 지금 이만큼 이제 성장을 할 걸로, 최소 20%는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삼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SMC의 그런 환경처럼 그 구축을 하려고 어떤 그 청사진을 그려놨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OSAT 업체가 필요하단 말인 거죠. 그렇다면 이 OSAT 업체에 가장 가까이 간 업체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그 우리가 항상 삼성 테스트 얘기하면은 나오는 업체들, 네페스, 네페스아크, 테스나, LB세미콘, SFA 반도체,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삼성전자 후공정 그 협력업체로서 굉장히 관련 설비도 지금 많이 이미 증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는 아예 테스트 전용 자회사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 6개 업체들을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원팩이나 AT세미콘은 삼성전자 관련 OSAT 수행업체는 아닙니다만은 주로 SK 하이닉스를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메모리 비중이 커요. 근데 여기도 무시를 못할 게 파운더리를 늘려가려고 하고 있죠. 여기 SK 하이닉스도 자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위의 업체들만큼은 아니지만 한번 얘기가 나오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OSAT, 이 앞에 있는 업체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업체라면 수행을 하는 업체도 수행 도구가 필요하죠. 이 OSAT 관련 소재 부품 회사로 알려진 회사들이에요. 부품은 각각 다릅니다. TSE 같은 경우는 프로브 카드 테스트, 이런 식으로 각각 그 단계와 목적에 따른 부품은 다르지만 OSAT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따라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업체들이 바로 이 소재 부품 업체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예, 많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만은 세부 내역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시기에 어떤 종목, 어떤 제품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독점적이냐 아니면 경쟁을 하고 있느냐 등등에 따라서 같은 분야지만 종목의 성장성, 주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저희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고요. 아니면은 그 댓글에 있는 주소에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혹은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